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삼성전자 이렇게 좀 같이 볼 거고요.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2시 35분이네요. 지금 1월 20일 월요일 이렇게 정규장 마감되기 전에 장중에 이렇게 좀 마이크 앞에 앉아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금 53,500원, 53,600원 이렇게 가격 형성, 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조금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시각, 현재의 주가 위치는 여러분들 사실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당장 이 위치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뭔가 어떤 그런 경계감이 계속해서 좀 이제 강했었던 그런 위치로 인해서 형성된 그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걸로써 반영됐었던 그런 변동성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거래일이 또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 여러분들 어떤 변동성은 만에 하나 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거래가 왕성할 수는 없는 날이라고 보는 게 또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취임식이 한국 시간으로 다가올 내일 21일 새벽 2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고 있을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 자고 일어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딱 개장을 하고 나면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 하나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좀 바로 내용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도 공개를 하게 될 거고 본인의 행보를 조금 본격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좋고 나쁘고에 대한 의견들도 당연히 또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 이제 그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지금 덜어지는 것만큼 좀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이런 어떤 그런 불확실성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진짜로 이제 팩트 기반 자체로 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더 계산이 더 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미 쭉 이제 선반영을 해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 이 양반의 어떤 통상 정책은 단순히 그 정책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협상의 수단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 우려하는 어떤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이 될 거라고는 또 당연히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납득하지 못할 의견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트럼프 취임식이 과연 또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지금은 최소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덜어지고 있는 구간이 맞다. 그러니까 불확실성했던 게 이제부터는 팩트로 움직일 거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그동안 선반영이 됐었다. 그러니까 아마 막무가내로 추진될 건 아니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자리에 앉은 거는요, 사실 뭐 트럼프 취임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개별 일정을 하나 앞두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조금 빨리 내용 시작을 하기 위해서 좀 생략한 게 구독이랑 좋아요 이거 말씀을 좀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부탁 꼭 좀 드릴게요. 일부러 삼성전자 내용 찍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시각으로 이제 1월 22일 이 갤럭시 언팩 2025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갤럭시 S25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삼성 신제품들이 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1월 23일 목요일 이번 주죠. 새벽 3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당연히 또 이번 주 주가에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좀 중점적으로 볼 만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부각받았었던 소식 중에 하나로 삼성전자의 MX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이번에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D램에 대한 메모리 공급사로 같은 식구 삼성전자가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1차 공급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밀기에 있어서 가장 또 맛있는 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딱 봐도 같은 식구를 외면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이 D램 사업 쪽이 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 HBM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끝났네 마네 하면서 사람들이 투덜투덜대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한둘이 아닌데 하물며 같은 사업부,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도 좀 각자 도생식으로 이렇게 집안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같은 집안에서 우리 삼성도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데 경쟁사 거를 사다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보기 안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주식의 관점으로서는 또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단 관점 자체가 이 두 가지 사업부죠. 삼성 MX 사업부가 이제 스마트폰이고 삼성 DS 사업부가 이제 D램 메모리 사업부인 건데, 중요한 거는 MX에서 같은 식구 DS를 이제 패스를 하고 경쟁사 메모리를 채택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당연히 원인이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 D램 쪽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좀 뒤처지고 있는 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쟤네 MX 쪽에서도 일단은 부품을 도입을 하기 전에 뭔가 수율이나 성능이나 등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뭘로 채택할지 그런 과정을 당연히 겪을 텐데, 그 테스트에서 경쟁사가 삼성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같은 우리 식구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억지로 삼성전자의 디램을 채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뭐 성능이 어쨌네 저쨌네, 역시 뭐 삼성 디램은 아직 때가 아니네, 뭐 지네들 먹고 살겠다고 제품 퀄리티가 뭐고 그냥 억지로 삼성 거 들어갔네, 이런 얘기들이 어차피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욕을 먹고요. 그런 식으로 욕을 먹으면 타격이 지금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당장 우리가 이 디램 사업부 쪽에서 조금 부진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뭔가 당장 내일부터 또 바로 성과를 가지고 오라고는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올해 2분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 드러날 거라고 어차피 목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개발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양산에 문제 없게끔 밑거름 잘 다지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에 딴 거 쓴다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 싫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식구 거를 쓰는 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거는 디램 때문에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반기 때 여러분들 HBM 성공시키는 거, 이거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린 아무도 모르죠. 이거를 정확하게 100%딱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보다는 점집에 가시는 게 더 빠르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100%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면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에 자리낼 수 있는 거에 좀 포커싱을 하고 묵묵히 할 일을 해 나가는 게 당연히 맞지 않냐, 이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냉철한 판단이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또 신제품 발표할 때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서 뭔가 개미들이 막 투덜투덜대고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냉철하고 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누군가가 또 그렇다더라, 누군가 막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만 보고서 삼성전자 큰일 났네 하고 있는 게 진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조건 제 말이 다 옳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도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들이나 또 어떤 그런 선동에 설득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도 이런 내용을 좀 전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 말을 무조건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좀 현실을 말씀드렸다라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확인된 보도인데, 이번에 이제 언팩 행사 때 갤럭시 S25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 XR 제품 프로젝트 무한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 XR 제품을 공개를 했었는데 또 완전히 망했었죠. 그러니까 뭐 애플 얘네가 뭐 기술력이 별로였다기보다는 이 XR 시장 자체가 별로 관심을 못 받았었던 게 더 컸던 건데, 아무튼 지금 삼성도 똑같은 거 이제 또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난달에 뉴욕에서 개발자들한테는 한번 언락 행사로 해서 공개를 한번 했었었는데, 올해는 진짜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중들 앞에서도 공개를 이제 한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안드로이드 탑재니까 구글이랑 퀄컴이랑도 연관도 있고 추가로 AI 기능도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또 여러 방향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좀 기어로 헤드셋 모양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증강현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프로젝트 무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오를 거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하시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이 메모리 사업부에서 좀 두각이 나타나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HBM인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라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팔고 다른 가전제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해야 할 일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전이 끝났네, 어쨌네, 뭐 국장이 망했네, 저쨌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떠드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들도 좀 판단이 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나로는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조금 심심하다. 지금 이제 내 계좌에 빨간불이 지금 좀 아쉬운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제가 공식 무료 추천주를 그냥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제 뷰를 좀 공유해 드리려는 거니까 정보 습득 용도로 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용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단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중에 매직 구간 잡고 들어갈 예정이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2024년 막판에 한국장을 또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게 이 트럼프 당선 이슈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악재가 곧 정책 불확실성이었던 거고,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뭐 이런 거였던 거고, 오늘부로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 불확실성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확실해질 거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팩트가 아닌 그저 우려, 걱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져버렸었던 그런 좋은 기업들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당연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S 윈드고요. 뭐 기업에 대해서는 또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 풍력 에너지 섹터 중에 대장입니다. 특히나 이 풍력 에너지 이쪽은 이 미국 IRA법 영향이라든지 금리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또 보시다시피 너무 강했고, 트럼프 당선이 11월 6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이 11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이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주가를 지금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슈만으로 빼고 빼버린 위치가 지금 이만큼이나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트럼프 취임 이후의 그 불확실성 해소는 결국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죠. 이게 오늘 기준 오늘 주가 시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확인된 것만 그냥 나열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IRA법 폐지 못하죠, 여러분들. 뭐 트럼프 지금 뭐 관세 정책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딱히 큰 관련 없는 거 아실 거고, 금리 얘기도 사실상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뭐 에너지 쪽 규제 관련된 내용에서도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억지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정적으로 막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은 이미 할 만큼 했다라는 거 정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막 내용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영상 끄자마자 바로 달려가가지고 풀매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추천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관심 종목 이번에 좀 편입을 해 놓으시고 같이 방향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떤 매직 구간이라든지 매수 타점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 원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센터 마련해놨으니까 구독자분들한테는 별도로 좀 구체적인 내용 공유 드릴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무료 정보 다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만 댓글창 확인해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영상 시작하자마자 제가 지금 뭐 감기가 걸렸습니다, 독감 걸렸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 마지막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 좋은 목소리임에도 좀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많은 비중을 또 들어넣다 보니까 이 대형주 특성상 막 변동성이 강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이너스 한 2%만 빠져도 이 계좌의 변동이 또 굉장히 크실 거예요. 비중이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포트폴리오 관리로서 또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목표하는 부분은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 이후는 좀 돼야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당장 뭐 하락한 주가에 있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 느긋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